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대로 가시면 6개월 후에는 휠체어를 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75세였고 당뇨와 고혈압, 무릎 관절염으로 거의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80세가 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80세가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바로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니, 그보다 더 전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20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중매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죠. 키가 크고 씩씩한 청년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50년, 정말 단 하루도 안 떨어지고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저한테 보리차를 끓여주던 사람이었어요. 여보, 일어나서 같이 산책하자고 매일 깨우던 사람. 우리는 함께 시장도 보고 함께 텃밭도 가꾸고 저녁에는 둘이 손잡고 바닷가를 걷곤 했어요. 해운대 바다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거든요.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면서도 손자 5을 봐주면서도 우리는 늘 건강했어요.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죠. 우리 둘이 백수까지 살자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5년 전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날 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밤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여보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사흘 만에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의식도 못 찾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집에 와서 울다가 그렇게 한 달을 울었어요. 남편 옷장을 열면 옷에서 남편 냄새가 나서 울고 남편이 끓여주던 보리차를 마시려다가 울고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 그만 우세요. 아빠도 슬퍼하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눈물이 그냥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입에 넣고 삼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58kg이던 몸무게가 한 달 만에 53kg, 2달 만에 48kg. 딸이 엄마 팔뚝이 이렇게 가늘어도 돼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어차피 나도 곧 갈 텐데 뭐.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한 번은 그대로 쓰러져서 이마를 부딪혔어요. 피가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혈당이 300이 넘어요.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혈압도 18만 110점. 이건 정말 위험한 수치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심각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요,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릎이었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계단도 오르내리고 시장도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뚝뚝 하고. 그리고 아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러겠거니 했어요.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무릎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기어서 화장실을 갔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딸들이 울면서 달려왔고 정형외과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죠. 할머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고요. 당뇨 때문에 염증도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근육이 너무 약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 얼마나 걸으세요? 잘 안 걸어요. 거의 집에만 있어요. 얼마나 안 걸으시는데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정도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날 받은 진단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4단계, 근감소증.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로 6개월만 더 가시면 스스로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휠체어를 타셔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휠체어라고요? 저는 아직 75세밖에 안 됐는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특히 근육이 너무 빠져서. 이대로는 정말 위험해요.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때 옆에 있던 큰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둘째 딸도 눈물을 흘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밖을 보는데 공원에서 산책하는 노부부가 보이더라고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우리 부부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당신한테 가야 하나 봐. 집에 들어와서 일주일을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남편 사진만 보면서 울었죠.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큰딸이 손자 둘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준호랑 5살 된 민서. 민서가 제 침대로 기어 올라와서 제 뺨을 만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왜 자꾸 아파요?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민서가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그리고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작년에 할머니랑 바다 갔잖아요. 올해도 가기로 했잖아요. 약속 지켜야 돼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대로 포기할 건가? 손자들한테 아픈 할머니, 침대에만 누워있던 할머니로 기억될 건가?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동네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할머니도
건강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전화 저편에서 간호사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언제든 늦지 않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한번 나와 보세요. 그 다음 날 아침이 기억나요. 일찍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는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니까 뭔가 제대로 입고 나가고 싶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좋아하던 연두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할머니가 늙었더라고요. 얼굴에 핏기도 없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고. 그래도 오늘은 시작이니까 지팡이 2개를 짚고 집을 나섰어요. 보건소까지는 버스로 3정거장인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정류장까지 50m 정도인데 3번을 쉬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기사님이 기다려주시고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하시는 소리에 괜히 미안하고 보건소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여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간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얼마나 용기를 내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느라 힘들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보이더라고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들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 여기 내가 있어도 되나? 그때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저도 2년 전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휠체어 타고 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니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셨다니.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하면 돼요. 처음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간호사님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세요?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TV 보고 라면 끓여 먹고 또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먹고 또 TV 보다가 자요. 간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산책은요? 운동은요? 안 해요. 무릎이 아파서. 친구나 가족은 자주 만나세요? 아니요.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요. 친구들은 남편 떠나보내고 연락 안 했어요. 간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할머니,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첫 주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10번,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 그게 전부였어요. 하루에 딱 10번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거. 이것만요. 이게 운동이에요. 네, 할머니. 이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무릎 근육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죠. 집에 와서 해봤어요.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첫 번, 둘째, 셋째. 5번 하고 나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아이고, 이것도 못하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어요. 6번, 7번, 10번을 채웠어요. 그날 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했구나 싶어서요.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보건소에 갔을 때 간호사님이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했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했어요. 간호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첫걸음이에요.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식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할머니, 평소에 뭘 드세요? 부끄러운 목소리로. 라면이랑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젓갈 종류 많이 먹어요. 멸치젓갈, 오징어 젓갈. 간호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 몸이 지금 염분 때문에 많이 붓고 계세요. 혈압도 높고요. 염분을 줄이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짠 것 안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우리 혀가 2주만 지나면 적응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맛을 낼 수 있어요. 간호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 다시마와 멸치로 진한 육수를 만드는 것. 소금 대신 육수로 깊은 맛을 내는 거죠. 둘째,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는 것. 이것만으로도 풍미가 확 살아나요. 셋째, 들깨가루나 참기름을 조금씩 넣는 것. 고소한 맛이 짠맛을 대신해줘요. 넷째, 식초나 레몬즙으로 새콤한 맛을 더하는 것. 집에 와서 해봤어요. 다시마 한 줌, 멸치 한 줌 넣고 1시간 푹 끓였어요. 그 육수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이게 이렇게 맛있어. 소금을 거의 안 넣었는데도 육수 맛이 진해서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늘 5쪽 넣고 생강 조금 넣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잡곡밥에 두부 반모, 나물 무침, 그리고 육수로 끓인 된장국.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 샐러드. 저녁에는 다시 잡곡밥에 계란찜이나 콩 요리.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자꾸 짠 게 생각나고 라면이 먹고 싶고. 하지만 신기한 게 2주가 지나니까 정말 혀가 적응되더라고요. 오히려 짠 음식을 먹으면 너무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체중을 재봤어요. 48kg에서 45kg로 3kg이 빠진 거예요. 내가 더 말라서 어떡해 하고 걱정했는데 간호사님 말씀이 할머니, 이건 살이 빠진 게 아니에요. 붓기가 빠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발이 홀쭉해지고 반지가 헐렁해지고 옷을 입어도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혈압이 내려간 거죠. 2달째 접어들면서 운동 강도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의자 운동만 하던 저에게 간호사님이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어요. 할머니, 이제 걷기를 시작해볼까요? 걷기요? 무릎이 아픈데요.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집 앞에서 전봇대 하나까지만 가보세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 전봇대 하나씩만 더 가보세요. 첫날 지팡이 2개 짚고 집 앞 전봇대까지 갔어요. 30m 정도 걸렸을까요? 그것만 갔다 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매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봤어요. 첫날 전봇대 1개, 둘째 날 전봇대 2개, 셋째 날 전봇대
2개 아파서 더 못 갔어요. 넷째 날 전봇대 3개. 일주일 후에는 전봇대 5개. 2주 후에는 전봇대 10개. 전봇대 10개면 거의 300m예요. 왕복이니까 600m를 걷게 된 거죠. 1달 반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지팡이를 안 짚었는데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시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 봤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지팡이 없이 집 안을 걸어 다녔어요. 부엌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거실도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걸을 수 있구나. 나 혼자 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요? 오늘 당장 갈게요. 2달째 되던 주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당뇨 진단받고 처음으로 혈당과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받는 검진이었죠. 체혈을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아졌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뭘 하신 거예요? 네, 무슨. 혈당이 30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혈압도 180에서 135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정말요. 제가 해낸 거예요. 네, 할머니가 해내신 거예요. 약도 물론 드셨지만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생활 습관 개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혈압약을 반으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보죠.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시면 약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하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보건소에 가서 간호사님께 자랑했어요. 선생님, 혈당이 반으로 떨어졌대요. 혈압약도 반으로 줄였어요. 간호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처음 할머니 만났을 때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 말이 맞았죠. 그날 집에 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남편 산소에 갖다 드릴 꽃을 샀죠. 산소 앞에 앉아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 다시 건강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손자들 다 키워놓고 갈게. 우리 약속했잖아. 100세까지 살기로. 나 혼자서라도 꼭 100세까지 살게. 석 달째 되던 날 간호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이제 계단도 연습해 볼까요? 계단. 그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거였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계단은 피하고 살았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난간 잡고 한 계단씩.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요. 보건소 계단 앞에 섰어요. 단 5개의 계단이었는데 산처럼 높아 보이더라고요. 난간을 꼭 잡고 첫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아야,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아프면 잠깐 쉬었다 하고요. 2번째 계단, 3번째 계단.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올라왔어요. 5개 계단을 올라가는데 5분이 걸렸지만 해낸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계단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5개, 그 다음엔 10개. 한 달 후에는 아파트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사를 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5층도 올라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남편 떠나보낸 후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끊었거든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나는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랜 친구 순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50년 지기 친구. 한번 전화해볼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정순이. 순자가 놀라면서 소리쳤어요. 정순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내가 좀 힘들었어.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래도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마워. 우리 한번 만나자. 밥 먹으러 가자. 일주일 후 친구를 만났어요. 3년 만이었죠. 순자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순아, 너 많이 좋아졌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 밥을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는지. 순자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정순아, 너 정말 대단해. 나도 사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었는데 너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나. 그럼 우리 같이 보건소 다녀. 같이 운동하자. 그렇게 순자도 보건소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같이 보건소에 가요. 친구와 함께 운동하니까 더 재미있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정순아, 오늘 우리 전봇대 20개까지 가보자. 좋아, 가자. 그렇게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보건소에서 만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두가 제 새로운 친구가 됐어요. 건강을 되찾고 가장 기쁜 일은 손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큰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준호 생일인데 우리 바다 갈래요?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바다. 작년 이맘때 손자 준호와 약속했었죠. 내년 생일에는 할머니랑 바다 가자고. 하지만 그 사이 제가 너무 아파져서 못 간다고 했었어요. 준호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갈게. 이번엔 꼭 갈게. 토요일 아침 딸네 가족과 함께 해운대 바다로 갔어요. 차에서 내려 백사장을 걸을 때 정말 기적 같았어요. 내가 지금 모래사장을 걷고 있구나. 6개월 전만 해도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바다를 걷고 있는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좋아요. 민서는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할머니랑 많이 놀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맘껏 놀자. 그날 우리는 모래성도 쌓고 물장구도 치고 조개 껍데기도 주웠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주들이 차 안에서 잠들었어요.
딸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저희도 엄마 포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너희가 있었으니까 포기 안 한 거야. 손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손자들과 바다에 갔다. 웃고 뛰고 행복했다.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건강에 감사한다.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간호사님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건 어때요? 할머니,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굴 도와? 나도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데. 하지만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대단한 분이에요. 할머니가 걸어온 길이 다른 분들에게는 지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에 새로운 할머니가 오셨어요. 지팡이 2개를 짚고 힘들게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이 6개월 전에 저랑 똑같았어요. 그분이 의자에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옆에 가서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6개월 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도요? 네, 저도 할머니처럼 지팡이 2개 짚고 왔어요. 무릎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지팡이 없이 걸어요. 계단도 올라가고 산책도 하고 손자들이랑 바다에도 가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제 운동 친구가 됐어요. 지금은 그분도 지팡이 하나만 짚고 다니세요. 조만간 지팡이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제가 80세가 됐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요. 6시 30분에는 집을 나서서 해변을 걸어요. 왕복 3km. 40분 정도 걸려요. 아침을 든든히 먹고 9시에는 보건소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운동해요. 점심 먹고는 딸이 해준 작은 텃밭을 가꿔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어요. 오후에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책도 읽고 저녁에는 손자들이 종종 놀러 와요. 같이 밥 먹고 숙제도 봐주고 이야기도 나눠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5년 전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이거든요. 당뇨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약도 많이 줄었고요.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약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잘 유지되고 있어요. 무릎도 물론 가끔 아플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시청에서 건강모범 시니어로 표창을 받았어요. 80세에 받은 첫 상이에요. 손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던지.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할머니야.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저는 오늘도 운동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저는 75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의자에서 한 번 일어서기, 집 앞까지 한 번 걸어 나가기, 싱거운 음식 한 끼 먹어보기.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처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더 오래 듣고 싶다면, 아름다운 아침 햇살을 더 오래 느끼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